네, 이번 영상에서는 다변수 함수와 편미분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다변수 함수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우리가 벡터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벡터 함수는 실수에서부터 가령 2차원 또는 3차원 벡터 공간으로 가는 그런 함수. 그래서 함수 값이 벡터인 그런 함수를 벡터 함수라고 불렀습니다. 반대로 다변수 함수라는 건 함수 f가 있는데, 가령 정의역 D에서부터 공역 R로 갈 때 이 정의역이 이제 차원이 2차원 이상, 즉 여기서는 간단히 2차원인 경우만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때 이 D를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하고, 또 함수값이 있는 실수의 집합을 공역이라고 불렀죠. 네, 그랬을 때 정의역이 이제 2차원의 부분집합이니까 여기 있는 어떤 원소 x, y라는 점이 이제 f에 의해서 f of xy라는 값으로 이렇게 이동이 될 겁니다. 또는 이 관계를 z는 f의 xy라고 표현을 해보면 xy 값이 정해질 때, x, y라는 점이 정해질 때 그 점에서의 함수 값을 z에 대응시켜 줄 수 있겠죠. 네, 그럴 때 이 x와 y를 독립변수. 그러면 그때 독립변수의 값에 의해서 값이 종속되어 있는 z를 종속변수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럴 때 이런 함수를 이제 다변수 함수 또는 그 중에 변수가 2차원인 경우는 이변수 함수, 독립변수의 개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독립변수가 2개인 이변수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f의 그래프는 무엇이냐? 또 f의 그래프와 함께 f의 등고선이라는 것들을 그려보면 함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움직임을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프와 등고선을 생각할 때 먼저 얘네들이 서로 어떤 공간에 있는지 그걸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이변수 함수인 경우에 그래프는 x, y, g가 모여서 R3, 3차원 공간에 있는 점들로 그래프가 구성이 돼요. 반면에 등고선은 x, y라는 2차원 공간에 있는 점들, 특별히 2차원에서도 정의역에 있는 점들로 등고선이라는 게 결정이 돼요. 자, f의 그래프라는 건 뭐냐면 x, y가 정의역에 있을 때 z 좌표가 f의 xy로 결정되는. 그래서 x, y 이변수 함수, 두 개의 변수를 가진 함수의 그래프는 그거보다 한 차원 높은 3차원 공간에 있는 점들로서 그 높이가 종속변수가 추가된, 높이로 종속변수가 추가된 그런 점들이 다 모여서 그래프를 구성하고 있어요. 반면에 등고선이라는 건 정의역에 있는 집합들 중에서 fxy가 값이 어떤 상수 c인, 그래서 z equal c를 만족하는, c가 바뀔 때마다 등고선은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c가 바뀔 때마다 등고선을 하나씩 그릴 수 있고, c를 여러 개를 바꿔가면서 등고선을 여러 번 그려보면 그걸 모아서 우리가 등고선 지도를 구성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다변수 함수에 대해 그 그래프와 등고선 지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네, z가 f의 xy 인데 그 함수가 3분의 1의 루트 36 마이너스 9x 제곱 마이너스 4배 y 제곱,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요. 네, 이런 함수의 그래프와 그 다음에 등고선 지도를 알고 싶어요. 그래프와 등고선 지도. 네, 등고선 지도라는 건 등고선들을 C값을 바꿔가면서 여러 개를 그려보라는 뜻이죠. 자, 함수의 정의역을 따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자연정의역을 생각하자 그랬죠. 자연정의역이라는 게 이 식이 실수 범위에서 값을 갖도록 하는 자연스러운 그런 점들의 집합. 즉 루트 안이 0보다 커야 되죠. 자, 루트 안이 0보다 큰 xy 범위가 있을 거고, 그럴 때 z의 값은 z도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루트를 씌워서 정의된 거니까.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은 z 범위 중에서 실제 z가 x, y 사이의 관계식을 만족하는 건 네, 제곱을 해볼까요? 3을 제곱하면 9 넘겨서 9z의 제곱이 네, 36배 마이너스 네, 9x 제곱 마이너스 4y 제곱. 네, z가 0보다 큰 영역에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x, y, g의 좌표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네, 변수들을 넘겨오면 9x제곱 플러스 4y제곱 플러스 9z의 제곱이 36. 네, 36으로 나눠서 우변을 1로 만들어주면 이건 4분의 x제곱이니까 네, 변형하면 2분의 x 전체의 제곱. 네, 9분의 y제곱은 3분의 y 전체의 제곱. 네, 4분의 z제곱은 2분의 z 전체의 제곱. 꼴 1, 이런 꼴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는 건 이 조건을 만족하는 XYZ 좌표들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X축, Y축, 그리고 Z축이 있으면 네, 이건 타원면이죠. 타원면, 반지름이 1인 구를 X축 방향으로는 2배 확대, Y축 방향으로는 3배 확대, Z축 방향으로는 2배 확대한 거예요. 그래서 X축 방향으로 여기 2, 그리고 반대쪽에 마이너스 2가 있겠죠? 이만큼 확대됐고 Y축을 따라서는 3배 그리고 마이너스 3배 마이너스 3까지 Z축을 따라서는 2까지. 네, Z축은 0보다 큰 범위니까 아래쪽은 그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블록하고 또 여기 XG 평면에서는 이렇게 생긴 이런 네, 타원면이 그려지겠어요. 네, 그랬을 때 이게 그래프라면 이거의 등고선 지도는 뭐냐? 네. 등고선 지도는 이제 z 값이 일정하다고 보고 그때 x 값을 그려봐야 돼요. 그러니까 z가 C인 등고선 지도를 그려라라고 하면 여기서 z자리에 C를 넣고 반대로 넘겨보면 네, 2분의 x 전체 제곱 3분의 y 전체 제곱이 1 마이너스 2분의 c 전체 제곱 이런 꼴이에요. 자, 우변이 어떤 값이 정해지면 얘는 타원이죠. 타원. x축 방향으로 2배 확대, y축 방향으로 3배 확대 해서 생긴 타원들이 그려져요. 그래서 네, 그래프가 이변섬수의 그래프가 3차원 공간에 그려지는 거라면 등고선 지도는 이 xy 평면 정의역에 있는 정의역 안에서 그려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네, 등고선 지도를 그려보면 C가 0일 때 C를 0을 두면 그러면 이게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는 3만큼 확대된 이런 타원이 그려질 거예요. 여기가 2. 네, 이게 C가 0일 때 이제 C를 키워보면 여기 반지름의 역할이 점점 줄어드니까 타원이 이렇게 작아지겠어요. 이런 등고선들을 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C를 어디까지 줄일 수 있나요? C가 2까지 가면 그럼 요 값이 0이 돼가지고 가운데 한 점만 딱 남게 되겠죠. 그래서 C가 2가 될 때는 가운데 점이 있고 C가 그보다 더 커져버리면 우변이 음수가 되니까 더 이상 이런 점을 만족하는 XY가 존재하진 않아요. 그래서 등고선 지도는 요만큼이 되고 요 반지름이 X축 방향으로 2까지 Y축 단축이 2고 장축이 반지름이 3인 이 타원의 내부가 이 함수의 자연 정의역이 되겠어요. 거기서 등고선들이 자연 정의역을 저렇게 채워주고 있겠죠. 네, 다음으로 다변수 함수의 극한과 연속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다변수 함수의 극한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리밋 다변수 함수, 여기서는 이변수 함수만 생각해 보도록 하죠. x, y라는 f of xy라는 이런 이변수 함수가 있어요. 그럴 때 x, y라는 이 점을 정의역에 있는 특별한 위치 a, b로 보냈을 때 그때 그 극한값이 L이다 라는 걸 우리가 엡실론 델타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z축. 이 위에서 함수의 그래프가 가령 이런
형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죠. 네, 그랬을 때 여기 어떤 위치에 이제 A, B가 있어요. 여기로 점점 가까이 갈 때 함수 값은 이 높이가 해당되는 높이가 L이라는 거죠. 자, 이걸 우리 엡실론 델타를 이용해서 써보면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exist 델타인데 such that 어떤 건가요? 자, 델타를 충분히 줄이면 델타를 가깝게 해서 이 부분을 A, B에서부터 반지름이 델타인 이런 영역을 만들면 그럼 그때 함수 값은 그래프에서 이런 영역을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A, X, Y라는 점하고 A, B라는 이 사이의 차이가 델타보다 작으면 그죠? 이게 이 점 XY가 A, B로 점점 가까이 간다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극한을 정의할 때 실제 그 점에서 A, B에서 함수 값이 어디 있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0보다 큰 경우만 생각하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함수 값이 극한값 L하고 비슷하다. 그게 무슨 뜻이죠? 여기 이제 L이 있었다면 L 주위로 플러스 마이너스 엡실론, L 마이너스 엡실론, L 플러스 엡실론을 그려서 그럼 요 A, B 중심으로 반지름이 델타인 요형을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긴 원기둥 같은 게 나올 거예요. 그죠? 반지름이 델타이고 L 중심으로 높이가 여기 L 마이너스 엡실론에서부터 L 플러스 엡실론까지 움직여 가고 있는 이런 원기둥 같은 모양이 있어서 실제 함수의 그래프가 이 원기둥 안에 갇혀 있다. 네, 그걸 부등식으로 다시 써보면 fxy 함수 값이 L 마이너스 엡실론과 L 플러스 엡실론 사이 또는 이거와 L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면 이게 이변함수의 극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네, 그러면 이 개념을 이용해서 함수의 연속성도 정의해 줄 수 있겠어요. fxy가 이변함수가 점 A, B 여기에서 연속이다. 연속이라는 건 이거의 극한값이 함수값이랑 같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리밋 f의 xy라는 함수에서 xy를 이걸 A, B로 보낼 때 그 값이 f의 ab 극한값이 존재하고 함수값도 존재하고 걔네들이 같을 때 이 변수함수가 연속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구체적인 예제에서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자, fxy라는 이변수함수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분의 xy. 그런데 분모가 0이면 xy가 00이면 그러면 저런 꼴의 함수는 잘 정의가 안 되니까 이건 언제 쓸 수 있냐면 xy가 0, 0 둘 다 0은 아닐 때. 그럼 둘 다 0일 때는 값을 따로 지정해 줘야 되겠어요. 이게 0, 0일 때는 값을 아예 특별히 0으로 이렇게 지정해 주도록 하죠. 네, 이렇게 정의된 함수가 이게 연속일까 아닐까 라는 게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함수 값은 0으로 정해줬으니까 이제 극한을 취해서 극한 값이 0이 되는지 확인해 주면 되겠어요. 이걸 정의역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x축, y축이 있고 0,0으로 극한을 보내봐야 되겠어요. 그럴 때 물론 이 함수가 0,0에서 지금 연속이냐라는 게 질문이긴 한데 만약에 0,0이 아니면 그러면 이 유리식으로 나타난 이 함수꼴은 분모 분자 다 0이 아닌 그런 유리식 꼴이니까 연속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만한 점은 사실 0,0밖에 없는데 그 점에서 연속이 되느냐라는 게 질문이라고요. 자, 그때 그럼 이제 이 함수가 0으로 갈 때 극한이 무엇이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 극한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 x축을 따라서 극한을 계산해 볼 수가 있겠어요. x축을 따라서 간다는 이야기가 x축이라는 건 y가 0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극한을 계산하는데
네, x가 0으로 갈 때, 네, x축 위에서는 f의 x, 0, 아니, 네, y가 0, x, 0, y 자리에 0을 대입해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분모가 x제곱, y는 0이고 분자가 0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함수를 x축 0을 따라 y축을 따라서 x를 0을 보내버리면 값이 0이 되죠. 그죠? 실제 이 함수는 x축을 따라서 이렇게 극한을 보내볼 때 y가 0이면 여기서는 그냥 함수 값이 계속 0이라고요. 그 극한도 0이에요. 또 y축을 따라서 계산해 볼까요? y축을 따라 y축이라는 건 이제 x가 0인 거고 f의 0, y를 계산하면 이것도 네, 0 더하기 y제곱인데 분자가 0이라서 값이 0이에요. 극한 이제 y를 0으로 보낼 건데 f의 0, y 여기는 잘못 썼네요. x축을 따라서니까 이 자리가 0이었던 거죠. 이제 0, y에서 y를 0으로 보내면 이 극한도 0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갈 때 극한 값이 0, 또 이렇게 갈 때 극한 값도 0이에요. 그러면 이 이변수 함수의 0, 0에서의 극한이 0이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x축을 따라서도 0, y축을 따라서도 0. 그렇다고 이 이변수 함수의 극한이 0이냐? 그게 아니라 0,0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0,0으로 다가가는 방법은 x축, y축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죠. 그렇죠? 가령 이런 축, 즉 y = x라는 축을 따라서 원점에 가까이 간다. 즉 y = x를 따라서 극한을 계산해 본다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f의 x, y 자리에 x를 대입해 보죠. 예, 그러면 y가 x가 되면 2배의 x제곱 분의 x제곱이라서 네, 2분의 1이에요. 즉 리밋 x가 0으로 가는데 f의 x를 계산하면 이제 2분의 1이라는 거죠. 즉 좌표축을 따라서 x축, y축을 따라서는 극한이 0인데 이런 y = x를 따라서는 극한의 값이 달라지죠. 그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이변수 함수의 극한 f의 xy에서 x와 y가 0,0으로 갈 때. 자, 이렇게 갈 때는 어떤 방향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그 극한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건데 이 극한을 보내는 방향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야기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 함수는 원점에서 불연속인 그런 함수가 되겠어요. 다음으로 다변수 함수의 편도함수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네, 편도함수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냐면 일반적인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변수 함수에 대해서 그 정의를 한번 써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차원에서 실수로 가는 그런 이변수 함수가 하나가 있어요. 네, 그럴 때 이 이변수 함수를 z는 f의 xy 이런 대응 관계로 써줄 수도 있겠죠. 네, 그럴 때 정의역에 있는 어떤 점, 예를 들어 x0, y0 이 점에서 x에 대한 함수 f의 편도함수. 영어로는 파셜 데리버티브라고 부르는 거예요. 편도함수가 무엇이냐?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우리 보통 미분계수 또는 도함수를 df의 dx 이런 기호로 썼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편도함수는 그 의미를 조금 일반적인 도함수와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는 y = fx라는 함수에서 f'x를 이렇게 쓰는 일반적인 도함수를 표현하는 기호였었다면 이제 편도함수는 d 대신에 이런 기호를 쓰도록 하겠어요. 라운드라고 읽고 라운드 f를 라운드 x로 나눴다. 이게 f라는 함수를 x로 편미분했다는 뜻이에요. 어느 점에서 x0, y0라는 점에서. 그래서 이게 x에 대한 f의 편도함수 또는 편미분 계수예요. 자, 정의는 어떻게 할 거냐면 리밋
네. 이 함수가 요 점에서 x축 방향으로 이 변수가 움직일 때 이 함수의 변화율을 측정하는 거예요. 변화율은 x축 방향으로 움직인 정도를 델타 x라고 쓰면 x축 방향의 증분이에요. 이걸 0으로 보낼 때 이 증분분에 이제 함수값이 얼마나 변했냐. 함수값이 얼마나 변했냐면 x0 플러스 델타 x. x좌표를 델타 x만큼 움직였어요. y좌표는 그냥 가만히 두고 마이너스 f의 x0, y0. 그래서 요 점에서부터 x0, y0에서부터 x좌표를 델타 x만큼 움직였을 때 그때 함수의 변화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 평균 변화율을 델타 x로 0으로 보내서 계산한 순간 변화율이 그게 바로 편도함수 또는 편미분 계수예요. 네. 정확히는 이게 편도함수가 아니라 편미분 계수라고 써야 되겠네요. 편미분 계수. 네, 도함수라고 하는 건 이제 여기 이 xy를 움직여서 이 편미분 계수들을 다시 함수로 취급했을 때 그게 편도함수겠죠. 자, 이걸 그럼 y에 대한 네, f의 편미분 계수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기호로는 라운드 f를 라운드 y로 나눠서 역시 x0, y0에서 함수값을 재면 순간 변화율을 계산할 건데 이제 델타 y를 0으로 보낼 거예요. 뭐에 비냐면 f의 x0에서 y를 y0 플러스 델타 y만큼 y0를 델타 y만큼 증가시켜서 함수값의 변화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를 델타 y로 나눠서 계산한 게 평균 변화율이 있었다면 거기서 델타 y를 0으로 극한을 보내서 계산한 순간 변화율, 이 순간 변화율을 우리가 편미분 계수라고 부르겠어요. 네, 실제 이 편미분 계수 또는 그것들을 모아서 만든 편도함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x, y, 네, 비록 3변수 함수가 되더라도 그 개념은 별 다를 바가 없어요. x, y, z에 대한 3변수 함수가 있을 때 x, y 더하기 2배의 yz 더하기 3배의 zx라는 함수가 있을 때 이거의 편도함수를 계산하라. 그러면 편도함수라는 건 편미분 계수들을 편미분 계수를 계산하는 점을 변수로 봤을 때 어떤 함수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네. 편도함수를 나타내는 기호를 잠깐 다시 설명을 하죠. 우리가 이런 라운드 기호를 가지고 편미분 계수를 쓴다고 했는데 이런 편도함수를 우리가 또는 편미분 계수 또는 편도함수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기호를 좀 간단히 줄여서 f 아래쪽에 미분하는 변수를 이렇게 아래 첨자로 써서 이걸 편도함수로 또는 편미분 계수로 표현하기도 해요. 마찬가지 이걸 f를 아래쪽에 y를 쓰면 y로 편미분을 했다 같은 의미를 저렇게 줄여서 쓰기로 하죠. 그러면 이 예제에서 함수의 편도함수는 f를 x로 편미분, f를 y로 편미분, f를 z로 편미분한 이런 세 가지 종류의 편도함수들이 존재할 거예요. f를 x로 편미분하라. 그럼 그때는 나머지 다른 변수, y 변수랑 z 변수는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상수 취급하고 x만 변수로 취급해서 미분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 계산은 여기서 y, z는 전부 상수 취급하고 x로만 미분하면 돼요. 첫 번째 항을 미분하면 y가 남겠죠. 두 번째 항 미분하면 없어져 버릴 거고 세 번째 이걸 미분하면 3배의 z라는 항이 남을 거예요. y 편미분은 이제 x와 z 나머지 변수는 상수 취급하고 y로 미분하면 돼요. 첫 번째 항을 미분하면 x가 남을 거고 두 번째 항을 미분하면 2배의 z. 세 번째 항은 y가 없으니까 미분하면 사라져 버리죠. 마찬가지로 z편 미분은 이건 0이 될 거고 미분하면 2배의 y 플러스 미분하면 3배의 x. 네, 이렇게 편도함수들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변수 함수의 미분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어떤 이변수 함수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도록 해요. 이 차원에서 실수로 가는 이변수 함수. 그래서 z는 f의 xy라고 적혔어요. 이런
이변수 함수가 있을 때 네, f가 미분 가능이다. 미분 가능이다. 자, 이미 우리 이런 이변수 함수의 미분을 생각해 봤었죠. 미분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f를 네, 아래 참자를 쓰는 게 이 변수로 미분했다는 편도함수, 편미분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f를 x로 편미분, f를 y로 편미분. 네, 그러면 x 편미분, y 편미분을 할 수 있으면 미분 가능이냐? 네,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f가 미분 가능이다. 또는 우리가 연속성을 따질 때도 그랬었어요. 어떤 이변수 함수가 연속이다라는 건 x축 방향으로 연속이다, y축 방향으로 연속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연속이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극한을 계산할 때 이변수 함수의 극한은 모든 방향으로 극한을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미분 가능이다라는 건 모든 방향으로 미분이 가능해야지 미분 가능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면 편도함수들은 x축 방향, y축 방향의 미분을 계산하는 거니까 당연히 얘네들이 존재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존재한다고 해서 x축 방향, y축 방향 편미분이 존재한다고 해서 얘가 미분 가능하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x축으로는 x축 편미분, y축 편미분을 계산할 수 있더라도 다른 축 방향으로 미분 계수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미분 가능이다라는 걸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편미분들이 존재한다라는 거로 미분 가능성을 정의할 수는 없어요. 네, 바른 정의는 뭐냐? 바른 정의는 z equal f의 xy라는 이런 함수,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이 그래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3차원 공간에 함수의 그래프가 가령 네,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하죠. 네, 그럴 때 어떤 요 점에서 미분 가능하냐라는 건 점 x0, y0. 그러면 그래프에서는 x0, y0라는 점이 있으면 그건 정역이 있는 점이고 거기에 높이가 함수값 fx0, y0 만큼의 높이를 가지는 이런 점이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일 거예요. 이 점에서 저평면을 계산해요. 이 점에서 저평면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렇게 이 점에서 접하는 그런 평면을 만들어 볼 수 있을 텐데 그 저평면과 그래프가 유사해야 돼요. 비슷해야 돼요. 네, 이 점에서 뾰족한 데가 있거나 그러면 안 돼요. 요 근처가 그래프가 저평면과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여야 돼요. 저평면의 식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저평면의 식은 네, z equal 저평면 txy 보통 이렇게 쓰는데 네, 이건 지나가야 되는 함수 값이 z equal f의 x0, y0 플러스 또 얘가 지나가야 되는 점이 x-x0 그리고 y-y0 이렇게 1차식으로 썼을 때 여기 어떤 개수 a와 b가 붙을 거예요. 그때 이 개수들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 개수가 이 함수 지금 z하고 z가 이 t로 표현된 저평면하고 z equal f의 xy로 표현된 함수의 그래프가 유사하다라는 게 여기서 접점에서 x축 방향의 접선 또 y축 방향의 접선 이 접선들을 그렸을 때 그 기울기가 일치해야 되겠죠. 네, 이 직선을 저평면을 x축 방향으로 편미분해보면 얘를 x로 편미분하면 요 개수 a만 나와요. 얘를 y로 편미분해보면 요 개수 b만 나와요. 그래서 a가 원래 주어진 함수를 x로 편미분한 어디서? x0, y0에서 또 b는 원래 주어진 함수를 y로 편미분해서 x0, y0에서 계산한 편미분 개수 그 개수들을 가지고 저평면을 만들어 볼 수 있겠어요. 그 저평면이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와 유사해야지 우리가 저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미분 가능한 그런 함수가 있을 때
그거의 미분을 표현하는 방법이 네, 그레디언트라는 걸 쓰는 건데, 가령 이변삼수인 경우에 f가 R2에서 R로 가는 이변삼수가 있을 때 이 f의 그레디언트 라는 건 어떻게 정의되는 거냐? 네, 기호로는 역삼각형 f 이렇게 쓰겠어요. 네, 이건 이변삼수니까 이변삼수의 편미분은 x 편미분, y 편미분 두 개의 변수로 미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걸 f를 x로 편미분 또 f를 y로 편미분 한 각각의 편도함수들을 모아서 벡터를 만들어주면 저걸 그레디언트라고 불러요. 자, 이 개념은 삼변수함수에 그대로 확장이 될 수 있을 텐데 3차원 공간에서 정의된 G라는 삼변수함수가 있으면 이 G의 그레디언트는 기호로는 역삼각형의 G 이렇게 쓰면 될 거고 삼변수함수의 변수를 x, y, z라고 하면 이건 기호를 좀 간단히 쓸까요? G를 아래쪽에 x 하면 x로 편미분했다는 뜻이죠. G, Y, G, Z라고 쓰면 각각의 변수로 미분한 편미분 계수 3개를 모아서 우리가 편도함수를 만들 수 있겠어요. 네, 구체적인 함수에 대해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한번 계산해 보죠. f가 x, y, g라는 함수가 x 곱하기 sin z 플러스 x 제곱의 y라는 함수가 있어요. 네, 그랬을 때 이거의 그레디언트를 점 1, 2, 0에서 그레디언트가 뭐냐라는 게 질문이에요. 자,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먼저 f를 x로 편미분하면 그러면 나머지 다른 변수는 상수로 취급하고 x만 가지고 미분하면 되죠. 그래서 sin z x로 미분하면 2배 xy f를 y로 미분하면 y는 없으니까 없어지고 여기가 y로 미분하면 x제곱이 되겠네요. f를 z로 미분하면 그러면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뀔 거니까 x 곱하기 코사인 z 여기는 z가 없으니까 이대로 끝이죠. 자, 이걸 요 점에서 그러니까 at 1, 2, 2,0에서 그 각각의 편대함수들을 측정해 보면 z가 0이면 사인은 0이고 x, y가 각각 1, 2니까 여기는 값이 4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y쪽 편미분 계수는 x가 x제곱인데 x가 1이니까 값이 1일 거고 여기 x 코사인 z 그러면 z가 0이면 코사인 값은 1이고 x에 1을 더 집어넣으면 이런 값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f의 그레디언트를 1, 2, 0에서 계산하면 그레디언트는 벡터예요. 벡터형이 나와야 돼요. 벡터로 4, 1, 1이라는 이런 그레디언트 벡터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변수 함수의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다변수 함수로 확장한 연쇄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쇄법칙, 영어로는 체인 룰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변수 함수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자. 일단 z가 f의 xy라는 이변수 함수예요. 네, 여기서 x, y가 독립변수, z가 정속변수. 그런데 이 이변수 함수의 두 독립변수 x와 y가 또다시 어떤 다른 변수에 의존한다고 하죠. 네, 새로운 함수의 이름을 도입하는 대신에 그냥 x 그대로 쓰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x가 x of t, 즉 t라는 다른 변수가 있어서 t가 정해지면 x값이 정해지는 이런 함수 관계가 있다는 뜻이죠. 마찬가지 y도 y of t, t가 정해지면 함수값이 정해지는 그런 함수 관계라는 거예요. 즉 z라는 이변수 함수는 f 안에 사실은 xt, f 안에 yt가 들어있는 이런 대응 관계가 있고 이때 t와 z 사이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다변수 함수가 아니고 그냥 일변수 함수예요. t가 정해지면 그냥 z가 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걸 합성함수 미분법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z를 t로 미분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이때는 편미분을 나타내는 라운드 기호가 아니고 dt분의 dz, 즉 일변수 함수의 미분꼴로 써주면 되죠. 그죠? z를 t의 변수로 본다면 t라는 한 개의 독립변수에 의해서 값이 정해지는 함수니까.
자, 그럴 때 이걸 합성함수 미분법으로 본다면 바깥쪽 함수를 먼저 미분해주고 안쪽 함수를 미분해줘야 돼요. 근데 바깥쪽 함수가 지금 이변수 함수라서 이 안에 두 개의 함수가 들어있어요. 바깥쪽 함수를 미분한다라는 그 미분 자체도 x편 미분을 할 거냐, y편 미분을 할 거냐, 두 개의 가능한 편 미분들이 존재하죠.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먼저 f를 x로 편 미분을 해줘요. x로 편 미분을 해줬으면 그때 요 x가 얼마나 변화하느냐, t의 변화율에 대해서. 네, 그건 dx분의 dt. 얘는 편미분이 아니죠. x가 그냥 t에 대한 일변수 함수니까. 네, 이거로 끝이 아니고 y에 대해서도 똑같이 합성함수 미분법을 적용해서 그걸 더해줘야 되더라는 겁니다. 즉 f를 y로 편미분을 해서 dy dt. 네, 이게 이변수 함수의 합성함수 미분법 또는 연쇄법칙이라고 부르는 그런 미분법이에요. 네, 구체적인 예제에서 연쇄법칙이 성립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z가 x 3승 y예요. 이런 이변수 함수가 있는데 x는 다른 매개변수 t에 의해서 x는 2t 그리고 y는 t의 제곱 이런 꼴로 주어졌다고 하죠. 그럴 때 dt분의 dz를 계산해 보라. 네, 먼저 합성함수 미분법을 쓰기 전에 이걸 진짜 z를 t에 대한 함수로 정리를 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z를 x 자리에 2t를 대입하고, 즉 2t의 전체 3승, y 자리엔 t 제곱을 대입하고, 그러면 2를 3승하니까 8배, 그리고 t가 전부 5승이 있네요. 그래서 이 함수를 dt분의 dz, z로 편미분하면 그러면 40배의 t의 4승 이런 꼴이 되겠어요. 네, 이걸 합성함수 미분법 또는 연쇄법칙을 써서 계산을 하면 계산이 더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관계가 성립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건 z를 먼저 x로 편미분을 하고 dx dt 그 다음에 z를 y로 편미분하고 dy dt 미분을 곱해줘야 되겠어요. 네, z를 x로 편미분하면 x 3승 y를 x로 편미분하면 3배의 x제곱 그리고 y가 있고 거기다가 곱하기 x를 t로 미분하면 2배가 되겠네요. 플러스 z를 y로 미분하면 x 3승이 남을 거고 y를 t로 미분하면 2배의 t가 되겠어요. 네, 이렇게 바꿔놓고 여기에 등장하는 x와 y를 전부 다시 매개변수 t로 바꿔 끼면 그러면 3배에 여기는 2t를 제곱한 거고 y 자리는 t의 제곱 그리고 뒤에 2가 곱해져 있었어요. 여기는 2t를 3승을 하고 거기에 2배의 t가 곱해졌네요. 그래서 t의 차수를 보면 여기도 t의 4승인데 개수가 3배 그 다음에 여기는 4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니까 4 곱하기 2 그래서 24 t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2의 3승 곱하기 2니까 플러스 16t의 제곱이 아니고 4승이었죠. 4승 그래서 40배의 t의 4승이라는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방향미분계수와 그레디언트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방향미분계수와 그레디언트. 먼저 방향미분계수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보도록 하죠. 역시 이변수 함수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네, 어떤 이변수 함수가 있어요. 이변수 함수 f가 있고 다음에 u라는 건 u1, u2로 표현된 단위 벡터예요. 단위 벡터를 쓰는 이유는 길이가 1이고 1이니까 이제 그 방향만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럴 때 어떤 점 x0, y0 이 점에서 함수 f의 u라는 방향 이 방향의 미분계수가 뭐냐? 네, 미분계수는 그 의미가 변화율이었었어요. 순간 변화율이었었어요. 가령 어떤 이변수 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가령 2차원 평면이 있을 때 여기 xy 평면에 각 점마다 어떤 실수값이 하나씩 대응이 되어 있어요. 가령 이 2차원 평면에 있는 xy라는 게 여기에 각 점마다 어떤 스칼라 값을 가지는 스칼라를 가지는 그런 물리량, 예를 들어 온도가 대응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런 xy로 표현된 철판, 2차원 철판의 각 점마다 온도를 fxy라는 이런 함수로 표현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럴 때 여기서 어떤 방향, 여기서 길이가 일자리 u 벡터가 있어서 단위 벡터가 있어서 이 방향이 있어요. 이 방향으로 이 철판의 이 점에서 이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온도가 얼마나 변화되는지 그 온도의 변화율을 알고 싶은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면 더 뜨거워지는지 또는 더 차가워지는지 뜨거워지거나 차가워지는 정도는 얼마나 되는지.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방향 미분 계수를 기호로는 D, 미분 디퍼런셜의 D를 쓸 거고 그 미분하는 방향을 아래 첨자로 이렇게 표현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미분을 하는데 F라는 함수를 네, 이게 F라는 함수의 U 방향 미분 계수를 표현하는 이런 기호예요. 어느 점에서? X0, Y0라는 점에서. 자, 이걸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자, 이 점에서 이제 U 방향으로, U라는 게 U1, U2라는 성분으로 표시된 거예요. 그 방향, 이 벡터 방향으로 살짝 움직여 봐야 돼요. 자,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느냐? 우리가 그 극한을 취할 건데, H가 움직이는 정도예요. H, 그 움직이는 정도를 0으로 보낼 건데, 이 H분의 F의 X0, Y0, 여기 F의 X0, Y0. 자, 요점 X0, Y0에서 F를 측정하고, 여기서 U1, U2 방향으로 위치를 살짝 바꿔서 그 함수값의 변화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X0를 플러스 H배의 U1 또 Y0 플러스 H배의 U2 그래서 U1, U2 방향으로 H만큼 H배로 움직인 점에서의 함수 그렇게 움직일 때 함수값이 얼마나 변화되느냐 그 변화되는 정도를 다시 H로 나눠서 그 극한을 취해준 게 그게 U 방향의 방향 미분계수예요. 이런 방향 미분계수를 실제 어떻게 계산하느냐 네, 여러분 수학에서 많은 경우 정의하고 계산이 꼭 계산하는 방법이 꼭 같진 않아요. 정의는 우리가 이렇게 극한으로 정의를 했다 하더라도 방향 미분계수를 계산할 때는 좀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이런 이변함수가 가령 미분 가능하다고 하죠. 미분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모든 방향으로 다 미분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때 어떤 특별한 방향 U가 있어요. 가령 U1, U2라는 이런 단위 벡터가 있어요. 이 단위 벡터에 대해서 DU라고 쓰면 이제 이 방향으로 변화율을 측정하는 거예요. F의 X0, Y0에서. 네. 이 방향 미분계수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냐면, 여러분, 그레이디언트라는 걸 계산할 수 있죠. 그레이디언트라는 건, 그래요. X0, Y0에서 그레이디언트를 계산하면, 얘를 X로 편미분, Y로 편미분한 그 편도 함수들을 이 점에서 측정한 편미분 계수, 네, 그것들 모아서 만든 벡터예요. 이 벡터하고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 U를 내적을 하면 그러면 벡터와 벡터를 내적해서 얻어진 실수, 지금 방향 미분계수도 실수값이 얻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걸 내적해서 만든 값이 U 방향의 방향 미분계수와 일치하더라는 거죠. 따로 증명은 하지 않을 텐데, 네, 이 관계가 있으면 편리한 게 뭐냐? 우리가 정의대로 하자면 U 방향이 바뀔 때마다, 즉 이 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때 미분계수가 얼마나 되느냐, 온도 변화율이 어떻게 되느냐, 방향이 바뀔 때마다 이 극한 계산을 해야 돼요. 정의는 그런데, 네, 이 정리를 써보면 미분은 그레이디언트는 X축 미분, Y축 미분 두 개의 특별한 방향으로 미분만 해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방향이 바뀔 때 주어진 방향으로 그레이디언트, 고정된 그레이디언트 벡터와 새로 제시된 방향 벡터를 내적하기만 하면 그 방향의 미분계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구체적인 함수의 방향 미분계수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죠. 가령 이변함수가 있어요. fxy가 4배의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3배의 y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네, 그럴 때 제시된 점이 2, 마이너스 1. 네, 이 점에서 벡터 A, 네, u 대신 a라고 썼네요. 4, 3. 네, 이 방향의 미분계수를 계산하라. 네, 보통 우리가 방향 미분계수를 나타낼 때 방향 벡터를 u라고 썼던 게 u가 유닛 벡터, 즉 단위 벡터라는 뜻이었었어요. 네, 방향 미분계수는 방향만 중요하고 그 크기는 중요하지 않고 그 어느 방향이냐, 방향이 문제가 되는 거였기 때문에 먼저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무 벡터나 주어져 있다면 저거의 크기를 고려해서 단위 벡터, 해당되는 방향의 단위 벡터로 바꿔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A 벡터의 크기를 가지고 A를 나눠주면, 네, 그러면 4, 3이면 크기가 5네요. 그렇죠? 5분의 4, 5분의 3. 이게 저 방향의 단위 벡터가 되겠죠. 자, 그럼 이 방향의 2, 마이너스 1이라는 점에서 이 방향의 방향 미분계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 정의는 미분은 그 극한을 계산해야 되겠지만, 먼저 계산할 때는 먼저 그레이디언트를 측정하고, 그레이디언트에는 주어진 함수를 3개의 변수로 각각 편미분을 하는 거였죠. 2개의 변수를 편미분을 하는 거죠. 먼저 x 편미분하면 8x, 그 다음에 마이너스 y가 남았네요. y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6배 y가 되겠고, 이 그레이디언트 벡터를 2, 마이너스 1에서 측정하면 x가 2, y가 마이너스 1.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는 17, 17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x가 2, y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8. 네, 이런 벡터가 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u 방향, a축 방향의 A 벡터 방향의 단위 벡터 u 방향으로 f를 미분해서 2, 마이너스 1에서 값을 측정하라 라고 하면 우리가 그 정의대로 극한을 계산하는 대신에 u 벡터하고 그레이디언트 벡터를 2, 마이너스 1에서 측정해서 내적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u 벡터는 5분의 4, 5분의 3이었고, 네, 그레이디언트 벡터는 17, 마이너스 8. 이 두 벡터를 내적해서 값을 계산해 주면 되겠어요. 네, 계속해서 그레이디언트 벡터가 갖는 그런 기하적인 또는 물리적인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변수 함수 z는 f의 xy가 있을 때 이거의 방향 미분계수, 방향 미분계수를 어떻게 쓸 수 있었냐면 d 그리고 u가 그 미분하는 방향이었어요. f의 x0, y0. 네, 이 방향 미분계수는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가령 철판이 있고 그 철판에 온도 함수 f가 있었어요. 그럴 때 이 점 x0, y0라는 특별한 점에서 360도 방향 벡터를 쭉 바꿔가면서 모든 방향을 돌아가면서 방향 미분계수를 쭉 측정해 보겠어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면 더 뜨거워지는지 또 어느 방향으로 가면 더 차가워지는지, 네, 그걸 이 방향 미분계수로 표현한다고 생각해 보죠. 그럴 때 f의 그레이디언트라는 것도 특별한 방향이에요. 정의역에 있는 방향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u가 이 방향 미분계수를 측정하는 그 방향 벡터 u가 그레이디언트 f, 이 점 x0, y0에서 그레이디언트와 같은 방향일 때, 그래서 그레이디언트 벡터 방향일 때, 네, 이 방향 미분 계수는 최대값을 가져요. 네, 그때 그 최대값이 얼마냐? 최대값은 그레이디언트 벡터 f의 x0, y0 이 벡터, 그레이디언트 벡터의 크기를 가진다. 네, 이게 그레이디언트 벡터가 가지는 한 가지 중요한 성질이에요. 만약에 방향이 그레이디언트 벡터 방향이 아니라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넣으면 그레이디언트 벡터의 반대 방향으로 가리키고 있다는 뜻이죠. 이거 그레이디언트 방향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이게 최대값이 아니라 최소값이 돼요. 그쪽 방향으로 갈 때 가장 빨리 차가워진다는 뜻이죠. 물론 그때 최소값의 크기는 여기다고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야 되겠어요. 이 자리에. 자, 왜 그런지 그 이유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방향 미분, U 방향으로 F를 미분한다. U 방향의 방향 미분 계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그랬냐면 그 방향 벡터하고 그레이디언트 벡터 F의 x0, y0 이 방향 벡터를 내적한 거예요. 그레이디언트 벡터랑 방향 벡터 U를 내적한 거예요. 자, 이 내적은 각각 벡터의 크기 그리고 그레이디언트 F, x0, y0 각각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가 곱해져 있죠. 그렇죠? 그런데 U는 방향 벡터니까 길이가 1이라 그랬고 코사인 세타가 U 벡터와 방향 벡터와 이제 그레이디언트 벡터의 사이 각인데 그 각의 범위가 0부터 180도까지 움직이는 동안 코사인은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움직여요. 즉, 이 함수를 U의 함수로 봤을 때, 이 방향 미분 계수를 U의 함수로 봤을 때 U를 쭉 돌려가면서 방향 미분 계수를 측정을 하면 각 세타가 바뀌는 동안 이 값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움직인다고요. 이게 1일 때 최대값을 가리죠. 그때 최대값이 F의 그레이디언트의 크기가 그 최대값이에요. 코사인이 마이너스 1일 때, 즉 이 사이의 각이 180도일 때, 즉 정반대 방향일 때 이 방향 미분 계수가 최소값을 가지고 그 최소값은 F의 크기에다가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그게 최소값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디언트 F가 뭐냐라고 하면 이 함수가 온도 함수가 가장 빨리 뜨거워지는 함수값이 가장 빨리 커지는 방향,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그때 그 벡터의 크기, 방향은 그렇고 크기는 그쪽 방향으로 움직일 때 방향 미분 계수를 그 크기로 가지는 그런 벡터가 F의 그레이디언트 벡터예요. 자, 이게 그레이디언트 벡터가 그 함수가 가장 빨리 커지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그 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 등고선이 놓여 있어요. F가 XY라는 이변수 함수가 있을 때 그레이디언트 F가 이 함수가 가장 빨리 커지는 방향이라 그랬어요. 그 방향은 F의 등고선과는 수직이에요. 자,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보면 이변수 함수가 있을 때 X, Y 우리가 그래프는 3차원이 그려야 되지만 등고선은 2차원 평면이 그려야 되죠. 여기서 가령 Z 또는 F, XY가 값이 같은 이런 등고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또 그 C 값이 바뀌면 또 다른 등고선 이런 등고선들이 여러 개가 그려져 있겠죠. 그 위에 어떤 특별한 한 점이 있어요. 이 점에서 그레이디언트 벡터를 계산하면 그레이디언트가 어떤 벡터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이 점을 지나가는 등고선하고 이 그레이디언트 벡터가 서로 수직 관계에 있다는 뜻이에요. 자,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죠. RT를 XT, YT라고 쓴 게 이게 F의 등고선이라고 해보죠. 등고선. 그러니까 이 곡선을 RT로 이렇게 표현을 해본 거예요. 네, 그랬을 때 F를 이 RT를 따라서, 즉 XT, YT를 따라서 F를 측정해 보면 이건 어떤 상수 C, 상수. 어떤 상수값을 가지는 그런 게 등고선의 의미였었죠. 그죠? 그래서 이 관계식을 미분해 보면, T로 미분해 봐요. T로 미분해 보면, 그러면 체인룰 또는 연쇄 법칙을 써서 먼저 F를 X로 편미분하고 그 다음에 X를 T로 미분해주고 플러스 F를 Y로 편미분하고 Y를 T로 미분해주고 이게 뭐랑 같으냐면 상수니까 미분하면 0이에요. 그렇죠? 이걸 두 벡터의 내적으로 쓸 수 있겠네요. 그죠? F를 X 편미분한 벡터하고 값하고 Y 편미분한 값 서로 만들어진 벡터 이거랑 X를 T로 미분하고 Y를 T로 미분한 이 두 벡터의 내적이 0이다 라는 뜻인데 이 앞에 있는 벡터가 이게 그레이디언트 벡터예요. 뒤에 있는 벡터가 이게 R 프라임 속도 벡터예요. 그래서
그레이디언트 벡터와 곡선의 속도 벡터가, 여기 곡선에 이런 속도 벡터가 있을 텐데 이 속도 bec 서로 수직이다라는 뜻이죠. 즉 그레이디언트 벡터는 함수값이 가장 빨리 커지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그게 함수값이 변하지 않는 등고선 입장에서 보면 수직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뜻이 되죠. 네, 다음으로 접평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얘기하는 접평면은 공간 속에 있는 어떤 곡면의 접평면을 이야기해요. 네, 어떤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을 때 미분 가능한 함수 f, x, y, g, 네, 미분 가능한 3변수 함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equal k라고 하면 이게 보통 네,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미분 가능한 3변수 함수가 있고 그거의 값이 상수인 네, 이런 관계식을 우리 두 가지 입장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먼저 3차원 공간에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이 모여서 어떤 곡면을 나타내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또는 이걸 3변수 함수, 라지 f를 3변수 함수로 보고 3변수 함수의 등고선 또는 이 경우엔 저런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이 어떤 면을 구성하니까 등고면 또는 레벨 서피스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럴 때 이 등고면에 어떤 점이 놓여 있고 점 P가 x0, y0, z0, 이게 요 점이 이런 등고면 위에 있다는 뜻이죠. 이 점에서 접평면을 계산해보라. 그런 접평면을 이렇게 정의하도록 하죠.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점 P를 지나고 우리 이변수 함수에서 그레이디언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하적인 의미를 그대로 한변수 함수로 확장을 해보도록 해요. 그러면 이걸 등고면이라고 한다면 그거에 등고면이 놓여 있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 이 방향은 이 곡면은 함수값이 일정한 방향이고 함수의 그레이디언트 벡터는 그 값이 가장 빨리 증가하는 방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레이디언트 벡터는 등고선의 수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등고면에 접하기 위해서는 이 점을 지나면서 그레이디언트 f, 점 P에서 그레이디언트 벡터 이거와 수직인 평면으로 접평면을 정의해 줄 수 있겠어요. 네, 구체적으로 그 식을 써보면 가령 그레이디언트 벡터는 라지 f를 x편 미분, y편 미분, z편 미분 한 거고, 가령 이 접평면이 있고 위에 임의의 점 Q를 그 좌표 x, y, g라고 썼다면 이거에 대해 이 수직이라는 조건을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는 대문자 f겠네요. 이 f의 그레이디언트 벡터하고 PQ 벡터 주어진 고정된 점 P에서부터 Q를 연결한 이 벡터가 서로 수직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적이 0이어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걸 식으로 써보면 F의 그레이디언트 벡터, 이건 라지 F를 X편 미분한 거고, 거기에 내적 계산을 바로 할까요? PQ 벡터는 X0, Y0, Z0에서 XYG로 가는 벡터는 첫 번째 성분이 X-X0, 그러니까 여기다가 X-X0가 곱해지고, 플러스, 물론 이 그레이디언트 벡터를 점 P에서 측정한 거예요. 또 F를 Y 방향으로 미분해서 점 P에서 미분계수를 측정하고 Y-Y0 플러스 F를 Z 방향으로 미분해서 미분계수를 측정하고 그다음에 Z-Z0 이퀄 0 이렇게 써준 게 이게 접평면의 방정식이 되겠어요. 구체적인 예제에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배의 Z제곱. 이게 값은 23 이렇게 줬네요. 그러면 이건 일종의 타원면이에요. 그죠? Z축 방향으로
축소가 되어 있는 그런 타원면이죠. 이거 위에 어떤 점의 좌표는 1, 2, 3이라고 있네요. 1, 2, 3을 넣으면 여기에 x자리에 1, y자리에 2, 그 다음에 z자리에 3을 대입하면 그러면 그 합이 23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에서 접평면을 계산해 보자. 네, 그러면 먼저 이 함수의 그레이디언트 벡터를 계산해요. 그레이디언트 벡터가 이쪽 23은 오른쪽에 있건 왼쪽에 있건 마찬가지니까 어차피 미분하면 0이 되니까 x 편미분 해보면 2x, y 편미분 해보면 2y, z 편미분 해보면 4배의 z 이런 꼴이네요. 이 그레이디언트 f를 제시된 점 1, 2, 3에서 측정을 해보면 그 벡터가 2, 4, 3을 넣으면 12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저 평면을 써보면 먼저 2배의 x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이 1 플러스 4배의 y 마이너스 2 플러스 12배의 z 마이너스 3 이퀄 0 이렇게 써진 게 그 저평면의 방정식이 되겠어요. 네, 이어서 다변수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변수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네, 여기서 f는 그냥 이변수 함수라고 할게요. 이변수 함수인데 그 정의역은 이변수 함수의 일단 부분 집합 S에서부터 실수로 가는 이런 이변수 함수가 있어요. 네, 그럴 때 우리 최대값, 최소값이 무엇인지 다 알죠. 그죠? 정의역 중에서 정의역에 있는 점이어야 돼요. 정의역에 있는 점 중에서 측정한 함수값이 가장 큰 것을 최대, 가장 작은 것을 최소. 네, 그렇게 부르면 되겠죠. 네, 그럴 때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하기 위한 항상 그 존재를 항상 보장해주는 정리가 최대, 최소 정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함수도 좋아야 되고 정의역도 좋아야 돼요. 함수 f는 연속이어야 돼요. 그리고 정의역 s는 유계이고 유계라는 건 경계가 있어서 무한히 큰 게 아니고 크기가 제한되어 있다는 뜻이죠. 거기다가 이 정의역의 바운더리가 경계선이 다 포함돼서 닫힌 집합이어야 돼요. 닫힌 집합. 그래서 구간으로 치면 양 끝점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2차원에서 있는 영역에서는 2차원 영역에 그냥 S가 이런 경계선을 이렇게 빼고 있는 이런 집합에서는 최대값, 최소값이 있으리란 보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함수가 이 경계선을 다 포함한 이런 닫힌 집합, 그리고 무한히 크지 않고 이렇게 유한한 집합, 이런 집합이면, 그러면 exist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이 항상 존재하더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증명은 따로 하진 않을 거예요. 자, 또 이 함수의 극값을 찾아내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임계점, 일변수 함수의 임계점 정리를 다변수 함수로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가령 x0, y0라는 정의역에 있는 어떤 점에서 fx0, y0 이게 극값이다. 극값이라고 하는 건 극대 또는 극소를 합쳐서 우리가 극값이라고 부르죠. 그죠? 극대 또는 극소. 그러면 극대라는 건 그 점이 있으면 그 점이 최대는 아니지만 그 점 근처에 작은 영역에서는 자기가 최대가 된다. 그런 걸 우리가 극대라고 그랬었어요. 극값은 어디서 찾아보면 되냐면 x0, y0가 임계점. 모든 임계점이 극값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극값이면 임계점이에요.
그 이야기는 그 값을 찾기 위해서는 인계점들을 다 조사해 보면 그 중에서 극대도 있고 극소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인계점이 아닌 데는 조사해 볼 필요가 없어요. 인계점은 어떤 점들이 있죠? 인계점은 네, 경계점, 즉 영역 S의 경계, 바운더리 이런 점들. 그 다음에 정점이라는 건 미분에서 0이 되는 점. 지금 F가 이변수 함수니까 이변수 함수의 미분은 정점, 그레이디언트 F가 0벡터가 되는 점을 정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또 특이점. 특이점은 미분 불가능인 점이에요. 그래서 미분이 안 되거나 미분에서 0이 되거나 또는 정의역의 경계가 되는 그런 점들을 인계점이라고 하고, 그런 점들 중에 극소도 있고 극대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계점을 다 조사해서 그 중에서 값이 제일 큰 곳, 그게 최대값이 될 거고, 모든 인계점에서 값이 제일 작은 곳이 최소값이 되겠죠. 네, 이어서 극대 극소를 판정할 때 이계도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변수 함수의 극대 극소를 판정할 때 이계도함수를 쓸 수 있는데, 그 전에 우리 일변수 함수에서 이계도함수가 극대 극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죠. y = fx라는 그냥 일변수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의 극대 또는 극소 판정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 한 번 미분해서 0이 되고 두 번 미분해서 0보다 크면 그럼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점에서 1개 미분은 0이고 2개 미분이 0보다 크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 그래서 이게 극소가 돼요. 또 한 번 미분해서 미분값이 0이고 두 번 미분해서 미분값이 0보다 작으면 그러면 위로 볼록. 길기는 0이고 위로 볼록해서 이 점이 극대점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일변수 함수에서 1개 미분이 0이고 그다음에 2개 미분의 부호를 가지고 우리가 극대 극소를 판정할 수 있어요. 네, 이 개념을 다변수 함수, 즉 특히 이변수 함수로 확장을 하면 네, 이계도함수 네, 판정법을 만들 수 있어요. 이변수 함수가 있죠. fxy라는 이변수 함수가 있다고 해요. 여기에서 네, 극대 극소를 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1개 미분이 한 번 미분한 게 0이 되는 점이 관심이 있어요. 한 번 미분한 게 이변수 함수의 미분은 1개 미분은 두 개의 편미분을 모아서 그레이디언트 벡터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레이디언트 f x0, y0 이 점에서 그레이디언트 벡터가 0벡터일 때 이 점에서 그레이디언트 벡터가 0이 되는 그런 점에서 이제 2개 미분에 관심이 있어요. 2개 미분을 네, f를 x 이렇게 쓰면 x로 두 번 미분했다는 뜻이 될 거예요. 그죠? 또 f를 xy 이러면 x로 한 번, y로 한 번 미분했다는 뜻이 될 거고, f를 yx 이러면 y로 한 번, x로 한 번. 자, 사실 우리가 편미분의 교환 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어떤 이변수 함수를 x로 미분, y로 미분하거나 y로 미분하고 x로 미분하거나 두 개는 서로 항상 같은 값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f를 y 이렇게 쓰면 y로 두 번 미분했다라는 뜻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2개 미분들 4개를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 그걸 행렬로 만들어서 그의 행렬식을 계산하면 네, 이걸 우리 행렬식의 값을 네, 디터미넌트 또는 판별식이라고 부르겠어요. 실제 계산하면 f의 x로 두 번 미분한 값에다가 f의 y로 두 번 미분한 값 마이너스 f의 x 한 번, y 한 번 미분한 거의 제곱, 이 두 값이 서로 같다고 그랬죠? 네, 이 값들을 이용해서 이 점, 1개 미분이 0이 되는, 그레이디언트가 0이 되는 점이 극대인지 극소인지 판별해낼 수가 있어요.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d가 0보다 큰 경우, 또, 네, d가 0보다 큰 경우가 다시 둘로 나눠지는데, d가 0보다 작은 경우, 그리고 d가 0인 경우, 둘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네. 이때 이 판별식 D가 하는 역할이 뭐냐? 이게 2개 미분이 0보다 크다, 작다.
라는 걸 뜻하는 게 아니고, 네. 가령 x로 두 번 f를 x로 두 번 미분했다라는 게 x 방향의 이게 미분이에요.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면 x축 방향으로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크면 y축 방향으로 아래로 볼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미분, 이게 도함수인 경우에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한장처럼 생긴 이런 곡면을 생각해 보면 가령 x축 방향으로는 아래로 볼록. 근데 y축 방향으로는 위로 볼록. 그래서 볼록, 오목이 서로 바뀌어 있는, 오목볼록한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어 있는 그런 점들이 존재해요. 이런 점들을 안장점이라고 하는데, 안장점. 실제 극대나 극소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로 볼록인 방향이 x축 방향도 아래로 볼록, y축 방향도 아래로 볼록, 둘 다 아래로 볼록해서 이런 모양이 나와야지 극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볼록한 방향이 같은 방향이냐, 오목볼록한 방향이 같은 방향이냐, 다른 방향이냐, 그거에 따라서 극대 극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이 판별식 D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자, 이쪽 XY 편미분을 일단 무시하고 X 이계 미분, Y 이계 미분, 이 부분을 보면 이게 X축 방향으로 아래로 볼록하냐, 위로 볼록하냐. 그 값이랑 Y축 방향으로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라는 걸 두 개를 곱했어요. 곱해서 0보다 크다는 이야기가 오목볼록한 방향이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D가 0보다 크면 극대나 극소나 오목볼록한 방향이 같아서 극대가 되거나 또는 극소가 되거나 하는데 D가 0보다 작다는 이야기는 오목볼록한 방향이 서로 엇갈려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극소도 아니고 극대도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경우 오목볼록한 방향이 바뀌어 있는 D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값이 없어요. 그 값이 아니에요. 그 값이 아니에요. 실제 여기서 안장점이 나타나요. 근데 D가 0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이제 오목볼록의 방향이 같아서 그때 그러면 같은 방향이 극대냐 극소냐 라는 건 이제 X축 이계 미분 또는 Y축 이계 미분 어느 쪽 하나를 확인해 보면 돼요. 그죠? F의 XX 이걸 확인해 보면 되죠. 이게 만약에 0보다 크다 그러면 X축 방향으로 아래로 볼록, 동시에 Y축 방향으로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극소가 되죠. 또 F의 XX, X축 방향의 이계 미분이 0보다 작으면 그럼 이때가 극대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게 0이 되는 경우, 이게 0이 되는 경우에는 어떤 방향으로는 평평하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극대가 될 수도 있고 극소가 될 수도 있고 사실은 이 경우에는 판정이 불가능해요. D가 0인 경우에는 이것만 가지고는 판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이후에 3개의 미분 또는 그 이상 미분을 더 해봐야지 극대 극소를 판정할 수 있어요. 네, 이런 판별법을 가지고 구체적인 함수의 극대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어떤 이변함수가 있어요. 이변함수가 3배의 x제곱, x3승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4y 이런 함수의 극값을 찾아라. 극대 또는 극소를 계산하라. 네, 그러면 먼저 극대 극소는 일단 먼저 1개 미분이 0이 되는 점들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그레이디언트를 먼저 계산해 보면 x로 편미분하면 9배 x제곱, 그 다음에 x가 또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9. 그 다음 y로 편미분해 보면 2배 y, 그 다음에 여기 y로 편미분하면 4가 더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거 이퀄 0벡터가 되는 점을 찾아야 돼요. 이렇게 되는 점을 찾으면 xy가 y좌표는 무조건 마이너스 2라야 되는데 x좌표는 1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되네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런 두 점이 됐어요. 네, 그럴 때 우리가 이계도함수 판정법을 써야 되니까 f를 x로 두 번 미분, 또 y로 두 번 미분, xy 믹스 데리버티브까지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x로 두 번 미분하면 이 함수를 x로 한 번 더 미분해줘야 되니까 18배 x. 그 다음에 f를 xy로 미분하면 x로 한 번, y로 한 번. 자, 이 경우에 x 미분한 걸 y로 미분하면 0이 되죠. 또 y로 미분한 함수를 x로 미분해도 그때도 0이네요.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아요.
연속함수인 경우에 두 번 미분 가능하고 그 편미분계수들이 편도함수들이 전부 다 연속인 경우에는 미분한 순서에 상관없이 xy 미분이나 yx 미분이 항상 동일해요. 또 f의 y로 두 번 미분하면 여기서 값이 2가 되겠네요.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각 점마다 극대인지 극소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1,-2 이 점을 생각해 보면 이때 D가 뭐였어요? f의 xx, f의 xy, f의 yx, f의 yy 이거의 행렬식을 계산한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1,-1을 대입하면 이 자리가 1이고 나머지는 00, 여기는 2네요. 1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18이 됐으니까 이 경우가 18 곱하기 2라서 0보다 큰 값이에요. 네, 그리고 f를 x로 두 번 미분한 이 값이 역시 0보다 커졌죠. 그래서 D가 0보다 크다는 이야기가 X축 방향으로 오목볼록한 방향, Y축으로 오목볼록한 정도, 그게 같은 방향이라서 극대 극소가 존재한다, 극대 또는 극소가 된다는 뜻이고, 그때 X축 방향의 이계 미분의 부호를 통해서 우리가 극대인지 극소인지 판별할 수 있죠. 두 번 미분한 게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이라는 뜻이고, 이때가 극소라는 뜻이죠. 이때 이 값을 집어넣으면 그 극소 값을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마이너스 1,-2 이 점을 계산해 보면 그때 D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마이너스 18 그리고 0, 0 그리고 2 이렇게 해서 그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그러면 이건 극대 극소라는 뜻이 아니라 X축 방향으로 오목볼록한 정도하고 Y축 방향으로 오목볼록한 정도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엇갈려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안장점이 되고 극대나 극소는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네, 다음으로 소개할 라그랑즈 방법 또는 라그랑즈 승수법이라는 방법은 어떤 제약식을 만족하는 범위 안에서 다변수 함수의 최대 최소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네, 라그랑즈 방법. 우리가 어떤 정리를 생각할 수 있냐면 제약 조건 g, x, y가 0.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xy 점들, 이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 중에서 이변수 함수 fxy 이거의 최대 최소를 계산하라. 뒤에 나타나는 최대점 또는 최소점의 좌표를 xy 이렇게 써보면 이때 x, 제로, y 제로 이렇게 쓸까요? 네, 최대, 최소 또는 최소가 되는 그런 점을 x 제로, y 제로라고 했다고 하죠. 네, 그러면 there exists 람다라는 숫자가 있어서 얘는 0이 아닌 그런 실수예요. 0이 아닌 실수가 있어서 이 실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f를 x0, y0에서 그레이디언트를 계산했어요. f의 그레이디언트하고 g의 그레이디언트를 계산을 했을 때 그 사이에 이 람다가 곱해져서 두 개의 그레이디언트 벡터가 서로 상수배라는 뜻이죠. 요 상수를 라그랑즈 승수, 라그랑즈 멀티플라이어라고 부르는 숫자예요. 두 개의 그레이디언트 벡터가 상수배가 되어 있다는 건 방향이 같다는 뜻이죠. 그죠? F의 그레이디언트 방향이랑 G의 그레이디언트 방향이랑 같다. 물론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이 점에서는 G의 X0, Y0를 집어넣으면 이 값은 0이 돼야 되겠죠. 이 제약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죠. 최대 최소점이. 자, 그러니까 이 최소가 되는 점이 제약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로부터 밑에 식이 온 건데 그 위에 있는 이 라그랑즈 승수가 포함된 이 식의 의미는 뭐냐? 이 식의 의미는 가령 제약 조건이라는 게 여기 이런 g의 x, y = 0으로 표현된 이런 곡선이 있다고 생각하죠. 평면에서 g, x, y = 0이라고 주어지면 저기 일반적으로 어떤 곡선을 나타낼 거예요. 저 점
이 곡선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이제 함수 f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야 될 텐데, 일단 제약 조건 무시하고 그냥 f만 생각을 해보면 f의 값들을 쭉 바꿔가면서 우리가 등고선 지도를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등고선 지도. 여기서부터 값이 이렇게 바뀌어서 값을 점점 키워가다 보면 여기 이렇게 만나는 데가 있을 거예요. 또 더 키워가다 보면 f의 등고선 지도가 이렇게 만나는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럼 f의 등고선 지도가 값이 낮은 데서부터 점점 높은 데로 갔다라고 하면 제약식 이 빨간색 곡선 위에서 처음 만나는 이 점에서 f가 최소값을 갖겠죠. 그 등고선 지도의 높이를 점점 높여서 여기가 마지막으로 만나는 점이라면 이 점에서 최대값을 가질 거예요. 그때 최소가 되는 점, 최대가 되는 점의 특징이 뭐냐? 네, 이 G라는 제약 조건의 등고선하고 제약 조건의 식하고 제약 조건의 그래프하고 이 등고선 지도가 서로 접해야 돼요. 그죠? 그런 점이 처음으로 만나는 점 또는 마지막으로 만나는 점이겠죠. 이게 서로 접한다는 게 이 G의 그레이디언트 벡터를 계산한 거, 또 F의 그레이디언트 벡터를 계산한 게 서로 같은 방향. 그레이디언트 벡터가 이 등고선 지도 또는 그래프의 수직이니까 이게 서로 같은 방향이라는 뜻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F의 그레이디언트 벡터하고 또 G의 그레이디언트 벡터가 서로 같은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방향이 같으니까 그건 어떤 적절한 양의 상수를 도입해서 상수 배하면 서로 같아진다라는 뜻이죠. 자,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구체적인 함수의 최대 최소를 어떤 제약식 하에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타원이 하나 주어져 있어요. 자, 4분의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퀄 1. 이런 타원 위에서 함수 fxy라는 이변수 함수는 y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이거의 최대 또는 최소를 계산하여보라.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제약 조건을 나타내는 식이 G, 그 다음에 우리가 찾고 싶은 함수, 최대 최소를 찾고 싶은 함수가 F. 그럴 때 이 두 함수들의 그레이디언트를 각각 계산해 보면 F의 그레이디언트는 X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2X, Y 편미분하면 2Y 이런 꼴이네요. 그 다음에 G, 제약식을 나타내는 함수를 그레이디언트를 계산하면 X로 편미분하면 2분의 X, Y로 편미분하면 2Y 이런 꼴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떤 상수, 람다 배를 해서, 사실 람다는 어느 쪽에 곱해도 상관없죠. 람다를 역수로 반대로 넘겨도 상관없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G의 그레디언트 앞에 람다가 곱해져 있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2x가 람다 배의 2분의 x. 이게 첫 번째 x좌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배의 y가 람다 배의 2y. 네, 여기에 덧붙여서 제약식도 만족해야 돼요. 이 점이. 그러니까 4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 그래서 요 세 개의 식을 연립해서 풀어야 돼요. 지금 원래 이변수 함수를 다루고 있으니까 변수는 xy라는 점이 있는데, 그죠? 두 개의 변수가 있는데, 거기에 라그랑즈 승수, 람다도 우리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식은 전부 세 개의 미지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식이고, 그때 처음 그레이디언트 식들로부터 두 개의 식을 얻을 수 있고 또 제약식을 포함해서 전체 세 개의 방정식을 연립해주면 그럼 변수도 세 개고 방정식도 세 개니까 우리가 그걸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식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 식에서부터 첫 번째 식에서부터 x좌표가 0이 아니면 그러면 x들을 나눠서 우리가 람다를 바로 특정할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2x가 람다 배 람다 곱하기 2분의 x였었는데 x가 0이 아니면 이렇게 지워버리고 우리가 람다를 바로 마이너스 4 이렇게 확정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2y가 람다의 2y. 근데 요 람다가 0이 아니면 그러면 이때 y가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거로부터 x제곱 4분의 x제곱 그리고 플러스 y제곱이 1이라는 것과 다 연립을 해보면 y가 0이 되니까 이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래서 임계점을 얻을 수 있어요. 임계점이
플러스 마이너스 2, 0. 네, 또 두 번째, 이제 y가 0이 아닌 경우, y가 0이 아닌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 네, 일단 요 식에서부터 y가 0이 아니면 이제 y를 지워버리고 x를 람다를 정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2y가 람다의 2y에서 이제 y를 지울 수 있으니까 람다 값이 1로 특정이 돼요. 다음 x에 대한 식 마이너스 2x가 람다 배의 2분의 x라는 식에서 네, y가 람다가 1이 되면 그러면 이제 x에 대해 정리해 주면 x가 0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x가 0이 되면 마찬가지 또 제약식이랑 연립을 해서 y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거로부터 임계점 0,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어요. 네, 이때 이 f의 xy가 지금 주어진 함수가 y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었었네요. 이 함수에 다 제곱이니까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건 값이 똑같을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2, 0을 대입을 하면 그러면 값이 마이너스 4가 나올 거고요. f에 0,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값은 1이 나오겠네요. 네, 라그랑즈 승수를 만족하는 임계점들 중에서 그 점들 중에서 값이 제일 큰 것, 이때가 최대고 그 임계점들 중에서 함수값이 제일 작은 이때가 최소 f의 제약식 타원이라는 제약식을 만족하는 점들 중에서 f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얻을 수 있겠어요.